어떤 비법을 썼는지 몰라도 94주, 그것도 연속으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300回近くでしょう。 리얼 스토리, 이것은 실제 상황. 방송 최초 로또 명인의 당첨 비법을 전격 공개합니다.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행운. 313회 중 300회 이상 94회 연속 당첨 기록. 인류 역사상 최고의 로또 명인을 찾아라. 일본 시마네현에 살고 있는 후나츠 사카이 씨, 그가 바로 로또 명인이라고 하는데 제작진 달랑 한 줄의 단서만 믿고 일단 출발. 여기가 후나츠 사카이라고 써있네요. 아, 여기 집이요? 네, 여기가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지금. 스이마셍. 방송 최초 94회 연속 당첨 대박의 주인공 로또 명인 전격 공개. あ、こんにちは。ここがロット6の達人の家で間違いないでしょうか。はい、ロットで、はい、達人かどう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 94회 연속 당첨. 일본 열도를 뒤흔든 로또 대박의 주인공 후나츠 사카. 좋은 일이 있다며 제작진을 잡아끈 후나츠 사카이 씨. 그를 따라 길을 나서는데 목적지는 다름 아닌 로또 판매소. 하하, 왜 왔는지 다들 눈치채셨죠? いいですか？これを換金しますよ。はい、これを見て、換金して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はい。 지난주 당첨 금액은 14,400엔,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 すごいと思いますよ。受け止めずっと当たってますのでね、なかなか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よ。ございます。お確かめくださいませ。今まで当選した券のコピーです。 당첨, 또 당첨. 당첨금만 해도 얼마예요? 300億600万円ですね。 당첨 비법을 공개해달라는 말에 두 말도 않고 방을 나가버리는 로또 명인. 조심스레 따라가 보는데 다락방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달랑 종이 한 장. 당첨 비법 첫 번째, 철저하게 분석하라. まずこの表で例えて言いますと、青い数字は一番新しい、昨日抽選がありましたので、青のこの数字は昨日出た数字です。それからその前の週に出たのがこの黄緑のマーカーのこれですね。そして3回前のが赤の数字です。まず出現回数ですね。出た数字を小の字、すなわち5回とします。5回を基準に選んでいきます。ですから3回4回出た数字を重点的に選びます。そして、2回という数字がたまにはあります。これはしばらく出てなかったがゆえに今後続けて出るじゃないかいう時には、今まで半年間に2回しか出てない数字でも選んでいく場合があります。 지난 6개월간 딱 3-4번 나온 숫자만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비법. 번호 조합에도 비법이 하나 숨어 있었으니 지난주 1등 당첨 번호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 지난주 1등 당첨 번호를 하나씩 떼어 각 게임에 차례대로 기입한 후 로또 명인의 보물 일명 후나츠 사카이 데이터를 100% 활용. 43개의 숫자 중에 지난 6개월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4번밖에 나오지 않은 번호를 쏙쏙 골라내는 것이 그의 철칙. 자신만의 분석법으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높은 확률에 6년간 꾸준히 도전한 후나츠 사카이 씨. 마지막 번호 조합의 순간이 가장 즐겁다는데 역시 로또 명인답다. 신의 경지에 다다른 일본의 로또 명인.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놀랄만한 로또 기록 보유자가 있지 않을까?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아파트.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지난 7월 로또 복권에서 한 회에 2, 3, 4, 5등에 나란히 당첨됐다는 이 남자. 그의 이름 진혁은. 외모부터가 범상치 않았던 그의 직업은 트로트 가수라는데
1991년 전국 DJ연합회의 트로트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던 진욕은 은퇴 후 10년 만에 컴백하자마자 로또 한 회 연속으로 당첨되는 1,000원까지 동시에 거머쥔 행운아. 이게 이제 190회 로또입니다. 제가 5,000원 투자해서 어머님 꿈속에 나타나서 게시한 번호를 제가 수동으로 직접 이렇게 선택한 번호입니다. 15원 보너스 번호로 8을 맞췄다면 1등에 당첨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로또 1등 됐으면 방송에 이렇게 섭외가 왔겠습니까? 제가 출연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도망가기 바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야 라는 노래로 다시 돌아온 진욕은 씨. 컴백의 기쁨과 로또 당첨에 힘입어 다시 잘 나간다는 그에게 이쯤에서 로또 당첨의 비결을 물어보자. 7월 21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꿈속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숫자가 이제 쭉 이렇게 어머니 얼굴에서 이렇게 쭉 그 숫자가 지나가더라고요. 어머님이 주신 번호니까 제가 이제 불효자가 되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번호 써서 됐습니다. 트로트 신인 가수상을 받은 기쁨도 잠시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은퇴까지 결심했던 효자 진 씨에게 로또 당첨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 아닐까. 꿈에서 직접 번호를 물어다 주신 경우에는 조상의 보살핌을 많이 받는 자손이라서 그렇게 복권의 확률이 더 크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로또 당첨금이 엄청난 거액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진욕은 씨. 사람이 이 생각이 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은 안 하고 맨날 로또만 긁어대면 그 설령 그 당첨이 된다 해도 그 당첨된 그 금액 재산이 오래 가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지. 그 저는 로또 안 좋아해요. 또 저는 가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래해서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저는 가장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방송 스케줄. 이 모든 것이 로또 당첨이 물어다준 행운.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덕이 언젠가는 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진욕은 씨. 앞으로도 쭉 행복하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잘하면 언젠가는 진짜 큰 복이 온다는 것을 저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큰 복이 안 오더라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고 소중한 거니까 잘하십시오. 효는 실천입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동화 속 유명한 두 주인공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는 가짜, 다른 내용의 실제 원본이 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의 숨겨진 화려한 사생활, 충격적인 동화 원작의 진실은 무엇? 원작 비틀기, 영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약속을 지킨 의젓한 남자 이몽룡, 한 남자만을 기다린 여자 성춘향, 널리 알려진 고전 춘향전의 내용인데 사실 춘향이가 사랑한 남자는 따로 있었다. 원래 춘향전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놀라실 겁니다. 춘향이가 사랑한 인물은 몽룡이 아닌 방자. 과감하고 발칙한 상상력으로 원작보다 더 매력적으로 변한 춘향전이 아닌 방자전 지금 시작됩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림, 동심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내용, 아이들을 위한 전유물인 줄 알았던 동화. 그런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다? 언뜻 보기엔 어린이용 동화책 같은데 만 19세 이상만이 구독 가능하다. 도대체 왜일까? 목록을 살펴봤다. 잘 알고 있는 동화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동화는 어른들이 보는 것일까? 동화들이 처음부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른들의 동화를 많이 각색해서 어린이들한테 들려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특히 옛날 명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글이 많지가 않았었던 때라 지금 읽는 이야기들하고 스토리가 많이 원작은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볼까? 첫 번째는 신데렐라.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신데렐라의 집을 찾은 신하. 새언니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되는데 맞게 만들겠어. 바로 이 장면.
원본 속에서는 어떻게 다를까? 원본에서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발가락과 뒤꿈치를 자르고 피를 뚝뚝 흘리며 유리구두에 발을 맞춘다. 신데렐라의 행복한 결혼식 날, 새엄마와 언니들은 어떻게 됐을까? 결혼식에 참석하러 나왔다가 끔찍하게도 비둘기의 습격을 받아 눈을 잃고 만다. 원전이 어른들의 동화였던 건 백설공주도 마찬가지. 왕비의 미움을 산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들켰기 때문. 7 난장이들과도 관계를 맺었으며 왕자와 행복한 결말을 이룬 이후에도 왕비에게 뜨겁게 달군 구두를 신겨 잔혹하게 죽였다. 우리나라 고전 콩쥐 팥쥐도 그와 비슷하다. 실제 원전에서 콩쥐는 팥쥐를 죽인 다음 젓갈을 만들어 팥쥐 엄마에게 선물로 주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원작 동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른이나 어린이들, 뭐 다양한 독자들한테 순수 창작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패러디된 동안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이야기거리를 주지 않나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600만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았던 영화 전우치. 원전인 전우치전의 영화적인 상상력을 불어넣은 것. 조선시대에서 현대까지 넘나드는 까불까불한 전우치 캐릭터로 재탄생했다. 김혜수 주연의 공포영화 분홍신 또한 원작 비틀기 작품. 안데르센 원작의 빨간 구두에서 모티브를 따와 한국식으로 내용을 변형시킨 것. 올해 역시 원작을 뒤집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한 남자를 향한 굳은 절개로 유명한 성춘향. 그런데 영화 속 춘향이 캐릭터가 예사롭지 않다. 춘향전의 춘향이는 정절녀의 딱 정말 모범 케이스잖아요. 방자전의 춘향이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이에요. 자, 그런 현실감 있는 춘향이가 기다리는 한 사람은? 너 몽룡이 기다리니? 갑자기 왜 이러셔요? 절세미인 춘향의 짱 몽룡. 그런데 파격적인 이몽룡 캐스팅? 춘향전 속에 묘사된 이몽룡과는 조금 다르다. 제가 이몽룡 역할을 맡았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베스트 캐스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몽룡이 남자 주인공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인물은 바로 방자다. 춘향의 로맨스 상대는 심부름꾼 방자였던 것. 원작 춘향전과 전혀 다른 전개. 춘향전하고 좀 달라요. 좀 캐릭터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고 원래 춘향전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놀라실 겁니다. 영화 속 곳곳에서 고전인 춘향전과 다른 부분들이 드러난다. 먼저 춘향과 몽룡의 첫 만남이 그네 뛰는 곳이 아닌 술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지만 방자전에서는 몽룡의 시선이 아닌 방자의 시선으로 춘향을 지켜본다. 몽룡의 뒤치다거리만 하던 방자. 그러나 춘향이 때문에 그러냐? 길 차지하고 싶어서? 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져야겠어요. 드디어 용기를 낸 방자. 춘향의 방에 과감히 들어서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바로 끼어든 불청객 몽룡? 예, 지금 도련님에 대해서 아이 이놈이 큰 무례를 저질렀구나. 겁은 났지만은 괜찮습니다. 때리실 것까지야. 뺨 맞고 정신이 든 방자는 먼저 향단의 마음부터 흔들기로 하는데 경치는 잘하자. 향단이를 한 번에 녹인 방자. 춘향의 마음은 어떻게 얻었을까? 몽룡과 늘 함께 있어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기회가 왔다. 향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간 곳에 발이 삐끗한 춘향이가 주저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있거라 좀. 발목이 많이 붙지나. 춘향의 발을 만질 수 있는 건 오직 몽룡뿐. 다시 한번 틀어볼까? 이때 어딘가로 향하는 방자의 시선. 떠내려가는 춘향의 꽃신.
과감히 물속에 뛰어들어 꽃신을 주워오는 방자. 그리고 그 모습에 반하는 춘향. 너무 방자답게 막 떨지도 않고 멋있게 딱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아 이게 방자고 이런 방자를 사랑하는 게 춘향이구나라고 딱 이렇게 강하게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추웠고 떨리고 초조하고 그랬고요. 이때부터 급격히 가까운 관계가 된 두 사람. 방자와 춘향의 진한 로맨스가 시작되는데 나도 만지고 싶단 말이야. 늘 몽룡 뒤에 가려져 심부름만 하던 방자를 주인공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 그 허장강 씨 이제 아드님 되신 허준호 씨가 어떻게 인터뷰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왜 방자만 해? 그랬더니 허장강 선생님이 야 임마 춘향자는 방자가 주인공이야 그런 말을 하셨대요. 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방자를 주인공으로 춘향전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너 춘향이 사랑하냐? 양반의 여자가 아니고 원래 제 여자예요. 고전과는 다르다. 감춰진 방자와 춘향의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살아났다. 방자도 춘향이를 사랑할 수 있다. 가짜라서 재밌는 거야, 바보야. 방자가 주인공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하철 제가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앞에 사람을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 정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형체가 없는 무언가의 힘에 지배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입을 통해 나오고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죽여야 돼. 흔히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이런 초자연 현상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죽은 사람의 영혼, 귀신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걸까? 정리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과거 정신병원이었다는 이곳. 병원장의 사망 이후 폐허로 남겨진 채 흉가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 영혼의 존재를 연구하는 인터넷 동호회 모임의 제작진이 동행했다. 그런데 안 돼요. 갑자기 적외선 카메라에 이상이 생겼다. 다른 거 만진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만졌어요. 공중파도 왔었는데 문제는 흉가에서 와서 저기서는 손도 안 댔어. 여러분이 좀 묵직한 거. 가장 큰 사고 있었고 갑자기 벌어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태에 제작진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전에 점검을 마친 카메라인데 화면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비어고낸 10여 년 전의 집기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저 여기 문 넘어온 순간 머리 아픈데? 어디? 순간이요. 머리 아파요 지금? 좀 띵해요. 안 치면 안 어디 돼.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지금. 있는데. 나 또 강하게 영적인 힘을 느낀다는 회원들. 왜? 여기 들어가 보래서 맨 마지막 문에 뭐 붙어 있는 것 같아. 다 맞대요. 나 왜 이래? 와! 갑자기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가 본 것은 찢어진 천장 벽지. 그 형체가 너무도 기묘했다. 왜? 어디? 저 혹시 이쪽으로 가시는 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 봤는데 뭐? 일로 다 갔는데 한 사람만 일로 가는 거 봤는데 누군데? 몰라요 그거. 어떻게 옷이 옷 그냥 흰색 비스무리. 흰색 옷이 이런 사람 없잖아. 편하게 나가. 회원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각자 일단 니네가 침입자로 오히려 되는 거지. 이제 제가 지금 손이 되게 차가웠거든요. 근데 여기로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 진짜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였고요. 그 머리가
찬물 끼얹는 기분 알죠? 착 차가워진 거 머리가. 내려올라가는데 누가 앉아 있는 게 형상,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형상이 이렇게 보여요. 과연 이들이 느끼고 있는 이상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실제로 빙의가 됐다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한 연구소를 찾았다. 불안해가지고 자신이 빙의된 것 같다며 상담 중인 한 젊은 여성. 행위를 하고 솔직히 경험이 나지 않거든요. 없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잖아요. 정말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도 그래? 성행위를 지금 계속해?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잠도 못 잤어요.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자신과는 별개의 색을 밝히는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연구소에서는 그녀가 빙의된 걸로 판단, 빙의된 영혼을 몰아내는 치료를 시작했다. 너무 이상했어요.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힘이 없고요. 정말 그녀에게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대로 죽은 영혼이 빙의된 것일까? 의문을 가진 채 또 다른 살해자를 만나보았다. 알아야죠. 이재혁 씨는 기수련을 받던 중 빙의가 된 것 같다며 연구소를 찾은 경우 아가보다 또 보고 싶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보여달라 그랬어요? 말하면서부터? 아니 불타고 나서 부탁하고 나서 그래? 정말로 죽여! 얘 죽는 거 보고 싶어? 얘 목소리 들어볼래? 갑자기 달라진 재혁 씨의 목소리. 넌 이름이 뭔데? 응? 네가 어디냐? 응. 잠을 못 자. 자신의 몸에 빙의된 혼이 자신을 괴롭힌다는데. 한참 못 잤네. 그래서 그래. 얘가 지금 보여달라고! 순간 다시 변한 재혁 씨의 목소리. 빙의된 혼의 음성이라고 했다. 아가 뭐야자 아가! 아가라는 게 뭔가요? 귀신이 자기 애기 찾는 거야 지금. 죽은 영혼이 자신의 아기를 찾기 위해 재혁 씨의 몸에 빙의된 것으로 법사는 판단하고 있었다.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야지, 너 가야지. 괴롭히면 안 되지. 무슨 약 6개 먹어라. 수면제 9개 먹어라.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너 죽었다. 그러면서 사사 쓰게 하더니만.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니까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래. 지금 죽을 거야. 목소리가 제가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얘 목소리로. 그래서 내 쫓아줄 테니까 예. 나하고 마음을 맞춰야 돼. 예. 의지를 가져야 돼. 예. 어? 얘 이 녀석 보내고 싶어요. 보통 너는 이겨내야 돼. 어? 안 가. 내주지 마. 네 몸이야. 네 몸이다. 내주지 마. 예. 어? 예. 순간순간 변하는 재혁 씨의 목소리. 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재혁 씨 본인이 아닌 것일까? 고통으로 일그러진 재혁 씨의 모습. 진짜 갈 거야? 응? 아가. 차마 옆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녀석 내 거야. 완전히 내 거야. 그러니까 좀 내 거 만들게 해줘. 어림없어 이놈아. 내 거라니까. 내가 접수할 거다. 안 돼. 이 녀석 내 거야. 비니까 내 거 줘. 얘는 맨날 발금발금이야. 왜 발금발금하게 열심히 하는가? 발금. 그런 측면을 자꾸 얘기하는데 발금이라고. 자, 너는 들어가. 나와봐라. 좋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타인의 목소리는 정말 죽은 자의 이야기인 것일까?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를 찾으려 애쓰는 재혁 씨. 예. 발금 그러냐? 얘한테?
엄청 싫어하는구나.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검증을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거 영세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과학적으로 딱 이거다 하고 지금 모습을 드러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 피해자라는 사실. 이렇게 뺏긴 애 처음 봤지 자네. 얘 완전히 갔어. 내가 다리 들어주고 있네 이렇게. 이만큼 가능해. 너보다 더한 놈들이 더 있었다. 그런가? 어때? 다리가 더 많이 올라가지? 치료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재욱 씨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어때 친구야? 그리고 너 말이야 새끼야. 예? 너 완전히 갔다 새끼야. 너 나중에 그래 공개할 때 나중에 이거 말해. 이 새끼 완전히 내가 먹었다고. 부당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나. 그때 내가 아주 강하게 쌌다 새끼야. 보자 새끼야. 야 일로 와 너. 굿할 때 거의 무슨 무공 자세로 부당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자세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공 자세를. 저는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그렇다면 빙의에 관한 학계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제작진은 재혁 씨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과학적인 해석을 부탁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신과에서 그 퇴행적인 어떤 현상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뭐 이런 그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정신과에서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퇴행적인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어떤 아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해주는 그런 거하고도 이렇게 그 비슷한 그 현상으로 이런 그 퇴행적인 현상 뭐 이런 마치 그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어떤 빙의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그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N 산하의 국제보건기구에서 정한 국제질병분류에도 정식으로 나와 있는 빙의라는 진단명. 의학계에서는 해리성 장애라는 그런 이제 커다란 범주 내에서 한 일부 그 범주에 속하는 한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병을 그러니까 빙의로 착각해서 이를테면 이제 그거를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부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효과를 찾는다든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선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빙의 현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 구슬을 한다거나 퇴마사나 영매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혼자서는 치료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미신이라고 하고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진짜 빙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3의 힘을 이용하여 빙의를 치료하고 있다는 스님. 자매 4명이 동시에 빙의에 걸린 경우라고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 누군데? 김도령입니다. 어? 김도령입니다. 어디서 왔어? 그래 김도령한테서? 자매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도령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매들에게 내림굿을 받으라 했던 장본인. 내림굿을 받지 않아 화를 당한 것이라 자매들은 믿고 있었다. 상식의 너머에 있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 UFO가 나타났다. 국제적인 UFO 연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50만 건에 달하는 UFO의 목격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1분에 한 건씩 UFO가 나타났다는 얘긴데 정말로 UFO가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리얼스토리 묘 UFO 실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흔히 비행 접시라 불리는 UFO를 풀자면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로 제보되는 사진 건수만 해도 270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를 처음으로 지난 12월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 UFO를 쫓아다니며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UFO 헌터까지 등장하게 됐는데요. 국내 유일의 UFO 헌터 허준 씨.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매불망 UFO만 따라다니며 UFO 촬영을 하는 UFO 전도사 허준 씨는 오늘 어디서 뭐 하시나? 경기도의 한 미군 부대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허준 씨 일행 발견. 그런데 뭐 하러 오셨어요? 야영? 낚시? 아니면 UFO 보러? 그 중에 하나가 유난히 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모섬 대장으로 추정되고 불가사의한 비행체가 여기 저공 비행을 해주기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기다려봅시다. 커피 먹고 라면 먹으면서 역시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준 씨는 굳건히 UFO 촬영에 나섰다. 그런데 같이 계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그 10월 9일 90년도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누님 집에 갔을 때 1990년 우연찮게 UFO를 목격하고 가정용 캠코더로 촬영한 것이 UFO와의 첫 만남이었다는 한준호 씨. 그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그 후부터 UFO를 다시 보기 위해 허준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로 나섰다는데.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은 이제 저거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UFO 미확인 비행 물체다. 아니다, 저거는 알루미늄 풍선이다. 내 생각은 미확인 비행 물체. 꼭 뭐 UFO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비행 물체인 거는 틀림이 없다. 아니 그런데 UFO 찍으러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금강산도 식후경. 맞아, UFO 배가 든든해야 찍을 수 있는 법이죠. 하는 물체가 딱 지나갈 때 추운 날씨에 고생들 정말 많으시네요. 춥다. 오랜만에 야외 나와서 저기 하늘도 보고 UFO 관찰도 하고 하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팍 풀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허준 씨를 만났다.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유명한 그 경북 공화에 UFO 안착지가 있거든요. 그 안착지가 이제 그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엥? 우리나라에 UFO 안착지가 있다고? 믿긴 힘들지만 일단 따라가 봤다. 최첨단 내비게이션도 나오지 않는 그곳. 동네방네 물어보는데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우주선 안착장이라고 있죠? 어디로 갑니까? 밑에 장거리에서요. 네. 저쪽 길로 가요. 저쪽 길로 가야 됩니까? 잘못 왔네. 뭐 조행길이 다 그렇듯이 헤매기를 수십 번 드디어 반가운 입간판 하나 겨우 발견했다. 진짜 있긴 있나 보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번엔 첩첩산 중에 눈까지 쌓인 산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SF 영화에 보면은 그 UFO가 산에 추락을 해가지고 그 추락한 UFO를 극비리에 해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특전사 요원 같아요. 특공대 요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했던가. 특전사 훈련 뺨치긴 하지만 포기란 없다. 고생해서 올라갔더니 신봤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우주선 안착지. 만세 만만세. 어휴, 허준씨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웅장하고요. 아주 그냥 좀 신비스럽고 가장 뭐 오묘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묘한 분위기가 아주 퍼지는 것 같아요. 알고 있기로는 외계인이 되게 키가 작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외계인이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은 나처럼 이렇게 키가 조그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걸어다닐 것 같아요. 그럼 발자국이 남을 거 아니에요, 발자국. 그 장면이 상상이 되네요, 그 장면이. 과연 이런 시설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데 허준씨 안 힘드세요? 말 좀 그만하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 할머니가 사신다는 거기에 계신가? UFO 안착지를 할머니께서 만드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말이네. 이 고장에서는 전일스님이라 불리신다는 문한옥 할머니. UFO 보셨어요? UFO를 봤지. 보니까 일을 하지. 안 보고 무슨 일을 한대. 언제 보셨어요?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보지. 7년 전 밭농사를 하시다가 우연히 UFO를 발견하고 한국 UFO 연구협회 도움을 받아 이곳 봉화산에 안착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만드신 거예요? 그 지시에 의해서 그게 그 각본에 의해서 내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딴 별하고도 하고 사람하고도 하는 거지. 그걸 뭐 이야기한다고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급질문. 안착지에 정말 우주선이 내려오나요? 내리기도 하고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그래. 종류별로 틀려. 둥그란 것도 있고 실중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이거는 변화로 하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열변을 토하시는 동안 방을 둘러보았다. 아니 근데 이건 뭐지? 한글이라고 하기엔 뭔가 어색한데 띠리띠리 혹시 우주어? 우주 시대가 열린다고 그러면 지금 열리게 왔다 갔다 지금 문이 좀 열리가 있으니까 언어가 통해야만 된다니까. 그래야 그 대열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그 제 이름 있지 않습니까? 허준. 과연 허준 씨는 우주어로 뭐라 부를까? 후아중? 어딘가 모르게 많이 어색한데 후아중 씨 맘에 드세요? 외계어를 또 받으니까 왠지 그 무슨 그 여기 UFO 안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영대 무대 영대. 할머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UFO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허준 씨도 할머니의 알 수 없는 우주어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 모양이 별. 요 별이 6잖아요. 지구 별만 그래요. 그게 딴 별은 또 안 그래요. 지구가 왜 6번이냐고? 모든 설명은 1시간 내내 계속됐지만 결론은 하나. 지구가 전 우주의 중심이고 가장 살기 좋은 별이라는 것 맞죠? 할머니? 난 누구든지 배워주고 싶어. 아주 마음가짐이 안 된 상태들이야 지금. 저희가 그걸 궁금증만 풀만 하는 거 아니지. 일꾼은 못 만들건 일꾼이라야 정식으로 가르쳐주지. 한 해에도 할머니를 찾아오는 UFO 목격자만 무려 500여 명에 달하고 원통형, 시가형 등 세계적으로 분류한 UFO의 종류만도 50종이라는데 이렇게 수없이 발견되는 UFO는 정말 있는 걸까? 아 궁금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UFO 연구협회를 찾았다. UFO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는 물론 UFO가 착륙한 흔적이라든가 또 UFO에서 말하는 그런 전자기적인 효과를 입었던 사람들, 실제로 이것은 어떤 환상이나 허구가 아닌 실존하는 비행물체로서 외계 생명체에 의해서 조종되는 비행물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외계인이 UFO를 타고 지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럼 UFO의 특징은 뭐예요? 이 비행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순간적으로 급가속하다가 순간 정지한다든가 또 급턴을 한다든가 즉 예각 회전과 직각 회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그런 물리 법칙이라든가 관성의 법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진은 가장 최근에 UFO를 촬영했다는 목격자를 찾아 대전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 작년 12월 28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딸아이를 찍던 중 자기도 모르게 UFO를 촬영했다는데 일단 UFO가 발견됐다는 장소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마음 급한 허준 씨 종종 걸음치며 느낌을 물었다. 대낮에 불을 켜면은 그것도 느낌이 좀 다른 거 아세요? 그거 알죠. 예. 네, 헤드라이트도 대낮에 켜는 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계룡산에는 또 UFO들도 그 전부터 많이 목격이 됐거든요. 저 계룡산의 어떤 군사 그런 거 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니 두 분 처음 보셨는데 벌써 친해지신 거예요? UFO의 힘인가? 그런데 아저씨는 UFO를 믿으셨나요? 믿고 그러지는 않았죠. 않고 그냥 다만 그냥 어린아이들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 신기하다, 궁금하다 하는 정도. 그렇게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을 제가 촬영할 때 다른 사람은 왜 못 봤을까? 소리 안 나는 그 UFO의 비행 특성이 또 있거든. 그게 참 신기해. 우리의 허준 씨 촬영된 동영상을 보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여기에 요 물체가 명색의 UFO 헌터 허준 촬영된 화면에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돌려보고 또 돌려보는데 나홍명 씨 역시 UFO라고 판단하는 나름의 분석 기준을 세우고 계셨다. 이만한 길이가 거의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좀 의심이 되는 거죠. 저게 만약에 UFO다 그러면 일단은 길쭉해서 시가형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시가형 UFO일 그런 확률도 있고 우연찮게 찍게 돼서 제대로 촬영하지 못했다는 아저씨에게 자신의 촬영 노하우를 살짝 공개하는 허준 씨. 동지 한 명 만드셨네요. 쌍안경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일단은 촬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목격자. 현장의 주변 목격자들이 최고 중요해요. 잘 기억해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도움 됐습니다.
아직 정체를 알 순 없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UFO를 쫓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UFO가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당당히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가능성, 1%의 가능성이라도 희망을 갖고서 희망은 살아있다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밀어붙이면은 반드시 맞아 떨어져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